자, 먼저 하자니 우리 예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특이했던 신화가 무엇이었는지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저는 118쪽의 바람 발자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지나가면서 단풍잎들이 떨어뜨려 놓은 것인데 그것을 발자국을 표현했기 때문에 좀 특이했습니다. 다음 이선배 씨 해주세요. 네, 저는 내 인생이라는 그 시가 짠했습니다. 그 맛있는 거 놓고도 먹지도 못하고 학원만 다녀야 되는 그 아이의 인생을 보면서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장호정 씨 해주세요. 저는 오래된 시계가 가장 특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할아버지 방에 기둥 시계가 울리는데 그 10시에 10번 울리는데 근데 뭔가 좀 할아버지 방에 그렇게 계속 돌아가신 할아버지 방에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게 시계가 계속 울린다는 게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아, 자, 그렇다면 읽기 전에 여기 세 챕터 중 무엇이 가장 재미있을 것 같다고 느꼈나요? 저는 비, 구름, 바람, 그리고 하늘이라는 챕터가 가장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어 그것들을 재미있게 실어받고 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무정 씨 해주세요. 저는 학교, 집, 친구, 그리고 나가 가장 재밌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뭔가 나의 그런 것도 나오고 친구도 나오고 학교도 나오니까 뭔가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이선배 씨 해주세요. 네, 이 책을 읽기 전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학교, 집, 친구, 그리고 나, 그다음에 꽃나무, 새, 그리고 고양이, 비, 구름, 바람, 그리고 하늘 이렇게 세 챕터로 나눠져 있다는 거를 지금 발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학교, 집, 친구, 그리고 나가 가장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자연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더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정이가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시는 무엇인가요? 저는 40쪽에 그 큰 이모부라는 시가 가장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뭔가 그 뭔가 큰 이모부에 대해서 누군가 뭔가 아빠가 앞에 있는데도 큰 이모분으로 가고 싶다고 막 생각한다고 막 그래서 아빠가 좀 울려고 했다는 게 좀 뭔가 재밌는 그런 표현 같기도 하면서 뭔가 좀 슬펐습니다. 다음 김영훈 씨 말씀해 주세요. 저는 물수제비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읽다 보면 여기 총총총총총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그 갈수록 총총총이 글씨가 연해져서 좀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이선배 씨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우산 위에 떨어지는 비라는 시가 재밌었습니다. 여기 보면 콕콕콕콕 뭐 이런 식으로 그 우산에 비가 떨어지는 그런 소리를 잘 표현했고, 뭐 빗방울 발꿈치가 뾰족하다라는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러한 그 시인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재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느낌을 잘 표현했다는 그런 생각 같은 걸 잘 표현했다는 시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비 오는 날에서 여기서 비야 내 머리 위에 내리지만 나는 나무가 아니야. 내 팔에서 잎이 나지 않아. 내 종아리에서는 가지가 벗어나오지 않아라는 표현이 뭔가 좀 상상, 상상하면 뭔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김예은 씨 말씀해 주세요. 저는 92쪽에 병아리 개나리라는 시가 그 표현을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병아리들 요구가 다른 개나리가 핀다고 했는데 여기 그 개나리가 노란색인데 병아리도 노란색이고 이 병아리가 지나가면 이 발자국이 생기는 게 그게 약간 개나리 모양처럼 생겨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선배 씨 말씀해 주세요. 네, 제 책으로 그 14쪽에 이사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서 보면 마지막 면에 짝 마음이 내 마음 속으로 쏙 이사 들어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쏙 이사 들어왔다 그래서 짝과 그 자기의 마음이 통했다, 짝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이런 마음을 이사라는 낱말로 멋지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은 수쌤하고 여러분하고 뭐를 함께 해볼 거냐면 글쓰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글쓰기를 할 거냐? 뭐 본격적인 글쓰기는 아니고 시 전체 해설 쓰기라는 걸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월드컵 경기를 어디까지 봤는지 모르겠는데 월드컵 중계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면 축구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TV 화면이 보이고 또 거기에 보면 그 중계 방송진들이 보통 옛날에는 2인 1조였는데 요즘은 3인 1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던데 보니까 캐스터라는 아나운서들이 축구 선수들이 운동하는 장면, 최현 선수 왼손으로 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컵 마시더니 혓바닥으로 옆에 입술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정 선수 오른손을 들어 입술 근처를 막 간지 아니 예음이구나. 예음 선수 간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지금 왜 저런 말을 하냐 뚱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 그 화면에 보이는 거를 말로 뭐 하는 거? 전달하는 거. 이게 이제 아나운서 캐스터들이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에요. 그럼 그 그럼 옆에 보면 채연이 뭐 만약에 그 사람 행동이 뭔가 이해하기 어려워도 그런 그 캐스터는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캐스터는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거를 말로 바꾸어서 전달해 주는 것들. 뭐 누가 공을 잡았다, 뭐 길게 패스를 했다, 막았다, 뭐 살짝 제쳤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행위를 말로 표현하는 것들이 주로 이제 아나운서 캐스터들이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반면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해. 눈에 보이는 걸. 반면에 그 옆에 있는 해설위원은 음? 지금 우정 선수 몹시 목이 타고 있습니다. 어제 그 점심에 먹은 것들이 너무 짠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지금 자꾸 물이 먹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엄 선수 아주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예엄 선수 평소에 우정이를 질투하는데 우정이에 대해서 디스하는 얘기 나오면 아주 입이 아주 싱글벙글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내연 선수 본인도 당한다는 걸 모르고 저렇게 웃고만 있으니 참 안타깝군요. 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뭐 해주는 거? 말로 해주는 것. 그것들이 뭐야? 해설위원이. 그래서 해설위원은 보통은 축구 해설위원은 축구의 전문가가 해. 축구 감독 출신이라던가 뭐 축구 선수 출신이라던가 축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 해설에서 왜 저 사람이 저런 플레이를 하는지 앞으로 그 플레이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그 플레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해설위원이고 요즘에는 또 이제 한 사람 더해서 뭐 박지성 선수라던가 안정환 선수라던가 그렇게 이제 그 옛날 그 축구 선수 유명한 축구 선수였던 사람들이 저 때는 말이죠 제가 뛰어봐서 아는데 저 때 되게 많이 당황스러워요 저 상황에서는 별로 사실 큰 얘기 안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얘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축구 중계에서 해설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축구를 해설하는 게 아니라 뭐를? 요 시의 한 편 한 편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뭐 해주는? 해설해주는 연습할 건데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써보는? 글로 네. 써보는 그러한 연습을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해서 어쨌든 여러분이 어떤 시를 읽었을 때 그 시에 대해서
전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시 전체에서는 커다랗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잉? 자, 이건 다른 친구들 수업했던 내용이고, 시 전체에서는 커다랗게 첫 번째가 뭐? 시인의 마음. 그 시에, 시인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나.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주제라고 주제. 그래서 누구의 입장에서 쓴 시인가, 그 시가. 시인이 꼭 선생님이 시를 쓴다 해도 선생님이 때로는 초딩 4학년, 예음이의 입장이 되어서 뭐가 쓸 수 있다는 거야. 시를 쓸 수 있다는 거야. 또는 선생님이 뭐의 입장이 되어서 우정이의 머리카락이 되어가지고 우정이의 머리카락 입장에서 시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우리 주인은 날 물구경 시키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 물구경 시킬까 말까. 뭐 이러면서 내 머리를 너무 아낀다. 그리고 손톱으로 나를 맨날 박박 긁는다. 난 그러면 탈출한다. 내가 한번 다 같이 탈출해 볼까? 뭐 이러면서 그러면 빡빡머리라 놀림받겠지? 하지만 내가 참는다. 내가 착하니까 뭐 이러면서 그 머리카락 입장에서 그렇게 시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누구의 입장에서 쓴 시인가라는 걸 봐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쓴 시인가? 무엇에 대해서 쓴 시인가? 얼굴에 뽀드락지 난 거에 대해서 쓴 건가? 아니면 둘이 서로 막 티격거리고 싸우는 거에 대해서 쓴 시인가? 아니면 물 마시다가 체한 거에 대해서 쓴 건가? 무엇에 대해서 쓴 시인가? 세 번째로는 어떤 마음이 드러나 있나? 그래서 참 멋지다. 그래서 참 좋다. 그래서 참 슬프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등등 어떤 마음이 드러난다.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면 그 시인이 그 시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나 시인의 마음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야. 두 번째로는 뭘 봐야 된다고? 시표현. 시표현이란 한마디로 그 시가 어떠한 내용인가, 어떠한 상황인가. 아까 선생님이 아나운서가 축구 선수들의 행동을 말로 바꾸었던 것처럼 이 시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시는 우리가 운문으로 마치 노래 가사처럼 짧게 짧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긴 줄글로 바꿔 써야 되고 또 비유적인 표현, 아까 선생님이 뭐 이사 왔다, 진짜 이사 온 게 아니라 마음이 통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설명으로 바꾸어 줘야 되고 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야. 시에는 그 생략되어 있는 부분을 되살려 줘야 되고 시는 또 순서를 막 뒤죽박죽 바꿔놨어. 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근데 그 시의 순서를 차근차근 원래의 순서로 바꿔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뭐 한다고 그런다? 시 표현한다. 결국 그 시의 내용이나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 쉽게 알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시 표현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에 대한 뭐 감상과 해설. 아까 해설위원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를 읽고 자신은 뭘 느꼈나? 자신의 떠오른 경험은 뭐가 있나? 이 시와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나? 이 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에 대한 감상과 해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여기 지금 시범을 보여놨어. 무슨 시 갖고 시범을 보여놨냐면 내 인생이라는 시인데 몇 쪽이냐면 내 인생이 32쪽이야. 선생님 책으로는 32쪽인데 너희들 책은 몇 쪽이야? 몇 쪽이요? 30쪽이요. 30쪽이야. 내 인생. 우리 우정이가 한번 낭송해 주겠습니다. 내 인생. 원주 떡볶이집 앞을 지나면서 침이 꿀꺽. 떡볶이 참 맛있겠다. 맛있는 빵집 앞을 지나면서 침이 꿀꺽. 팥빵 참 맛있겠다. 영주는 만두집 앞을 지나면서 침이 꿀꺽. 홍만두 참 맛있겠다. 학원 갔다 돌아오는 늦은 저녁길. 침이나 꿀꺽꿀꺽. 이러다 내 인생 다 끝내겠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시인의 마음을 뭐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뭐 해야 되는? 학원 다녀야 되는 아이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표현한 시다라고 선생님이 지금 뭐 한 거야? 시인의 마음을 써본 거야. 이 시는 누구 입장에서 쓴 시야? 아이 입장. 아이의 입장. 어떤 아이냐면 늦게까지 학원 다니는 아이의 입장. 무엇에 쓴 시야? 뭔가 그 밥을 못 먹고 학원 다녀야 하는 그런 힘든 사나이. 그렇지. 힘든 생활에 대해서.
저녁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학원 공부해야 되는 힘든 현실에 대해 쓴 시야. 어떤 마음이 드러나 있어? 그거 참 쌤통이다야? 잠깐만.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쌤이 이렇게 시인 마음을 써봤다라는 얘기. 자, 이 시가 어떠한 내용인가? 줄글로 바꾸고 비주얼 페이지 설명 바꾸고 생생히 되살린다 해서 순수 조정돼서 아이는 학원에 밤늦게까지 다닙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원 앞에는 원조 떡볶이집, 맛있는 빵집, 연필의 만두집 같은 아이들을 유혹하는 맛집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거기에 들렀다 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저녁을 아직 못 먹고 학원에서 공부하느라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러다 보니 맛있는 집 앞을 지나쳐 가기가 더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 속상합니다. 아까 우정이가 시로 읽어준 걸 쌤 이렇게 줄글로 다시 쭉 썼다는 거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 한다고 한다? 시표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다음에 이 시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시를 읽고 아까 우정이가 낭송해준 이 시를 읽고 예음이는 무슨 생각을 했냐라는 얘기예요. 우정이는 무슨 생각을 했는 얘기야. 뭘 느꼈는 얘기야.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과 비교해 보거나 대조하면 여러분도 여러분과 비슷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전혀 다른지 아니면 이 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뭐 TV나 이런 데서 본 게 있는지 다른 책에서 본 게 있는지 이 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이 시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나 의미를 줄 건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감상과 해설이 된다라고. 선생님이 이 시의 아이가 정말 불쌍합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원에 다녀야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학원을 많이 다니느라 저녁을 잘 못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편의점에 가서 김밥이나 라면을 때우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 시는 요즘 공부만 해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못 먹고 공부만 하다가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공부를 덜 하더라도 제대로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 시에 대해서 이 해설 쓴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럼 꼭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니요. 아니야. 다르게 쓸 수 있지. 어떤 사람은 어유 집에 가서 밥 먹고 이런 데는 주말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이 애가 너무 뭐한다? 불평불만이 많다. 이런 마음 자세 갖고는 공부 못한다. 먹을 거 딱 끊고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 시를 읽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이 뭐해? 달라. 이 시를 읽고 하고 싶은 얘기가 달라.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감상과 해설이라고 그래.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뭐하면 합치면 그게 시 전체대 되는데 선생님 보겠습니다. 아이는 학원에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합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 맛있는 원조 떡볶이집과 맛있는 빵집 그리고 영준의 만두집을 지나면서 침만 꼴깍꼴깍 삼킵니다. 맛있는 것은 못 먹고 배고픈데 학원 공부만 해야 하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지금 뭐 쓴 거야? 이게 뭐야? 아이의 입장을 응? 그러니까 이게 아까 시인 마음이야, 시 표현이야, 시 감상가 해설이야. 시의 마음. 아? 시 표현, 시 내용, 이 시의 내용이 이거잖아.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시는 밥도 못 먹고 늦게까지 학원에 다녀야 하는 아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게 시인 마음. 시인이 이 시를 쓴 이유, 시인 마음. 하지만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달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참으면 마침내 큰 보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이끈 메시 선수도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천 번의 슈팅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영광의 자리는 그냥 편하게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눈물과 땀을 흘릴 때 가능합니다. 아이 역시 배고픔을 참고 공부하는 고통이 있지만 그렇게 공부할 때 훗날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의 배고픔 정도는 참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요거 뭐야? 감상. 감상과 해설. 근데 이 감상과 해설이 아까 요 감상과 해설과 어때? 달라? 달라요. 어? 달라요. 전혀 다르지. 여기서는 그 애가 불쌍하다 그랬었는데 여기 이 사람은 그 애한테 훗날 성공하려면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감상과 해설은 사람마다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또 순서도 꼭 시편 쓰고 시인 마음 쓰고 시 감상과 해설 써야 돼? 아니야. 이 순서도 뭐 할 수 있어? 시인 마음 쓰고 시편 쓰고 시 감상과 해설 쓸 수 있어. 순서가 바뀌어도 돼. 단 자연스럽게 하나의 글로 연결돼야 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시 전체 해설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자,
우리 예음이하고 우정이가 시 전체에서를 잘 쓸 거라고 선생님이 기대할까, 기대하지 않을까? 일단 기대하지 마요. 네. 선생님 기대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어차피. 기대를 안 해야지 기대감이 더 봤을 때 더 높아요. 선생님이 기대를 하나도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처음 써보는 거기 때문에 처음 하면 잘 못하는 게 당연한 거여서 기대 하나도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고 나서 다시 배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음이와 우정이가 어떤 시로 할 건지 아까 너네가 그 좋았다고 한 시 있지? 아까 예음이 우정이 진행할 때 발표했던 시 있지? 그 시 중에 하나를 정해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시를 정해도 되고 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로 해야 돼.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걸로 해설할 수, 자기도 잘 모르는데 해설할 수는 없는 거지. 먼저 찜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무슨 시 갖고 할지 먼저 찜해서 얘기해. 큰 이모부요. 응? 우정이 뭐? 큰 이모부요. 우정이는 큰 이모부, 예음이는 전 골라볼래요. 골라볼래요라는 시가 있었어. 자, 그래서 공책에 써도 되고, 자기가 만약에 컴퓨터 워딩을 잘 할 수 있으면 컴퓨터로 워딩 쳐도 좋고, 그 자기가 뭐 한 대로 해? 편한 대로 하면 돼. 가능한 대로 하면 돼. 시간은 5분, 7분. 7번. 7분, 7분 시간 주고 7분 후에 발표도 하겠고 그 세 가지를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해 쓰는 거야. 네. 시인 마음 시편 시 감성가 해설을 예음이는 무슨 시를 할 건지 아직 안 정했어. 제가 좀 도와줄게요. 이거. 아니 예음이 너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지. 비 오는 날이요. 비 오는 날 할 거야? 네. 그렇지. 그래서 비 오는 날과 어떤 이모부 여러분들이 전체에서 쓴 거 좀 이따가 7분 후에 우리가 함께 또 발표해보고 선생님이 다시 다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이 시는 어떤 시지? 무슨 내용이지? 어떤 마음이 담겼지? 난 이 시가 어떻지? 이 시를 갖고 나 뭘 얘기하고 싶지? 이런 거를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봐. 끝나서 그것들을 글로 쓰면 됩니다. 타이머 보여줄게. 7분 후에 만나겠습니다.
오케이, 다 했어? 아니면 시간 좀 더 필요해? 더 필요해요. 둘 다? 네. 몇 분? 2분? 네. 잠깐만요. 왜? 저 화장실 다녀올게요. 갔다 와. 네, 잠깐만요. 멈춰주세요. 뭐 인저리 타임 줘야 돼, 그럼 나중에? 됐어요. 빨리 해.
자, 했어요. 발표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공책에 썼어? 아니면 채팅을 썼어? 책에 썼어요. 둘 다? 네. 그럼 누가 먼저 할까? 우정이부터 발표해 보겠습니다. 시가 뭐였지? 그 큰 이모 시 이모부 방송하고 그 다음에 시 전체 해설도 발표하겠습니다. 큰 이보부 시가 몇 쪽이야? 10쪽이요. 어? 선생님한테는 42쪽일걸요? 42쪽. 와, 정확히 맞네. 해. 먼저 낭송을 해요. 낭송하고 그 다음에 시 전체 해설 읽겠습니다. 큰 이모부는 착하다. 나를 혼내지도 않고 일찍 자라고 하지도 않는다. 옷을 벗길 때는 코나 귀가 뒤집히지 않게 조심해서 벗겨둔다. 코를 풀게 할 때도 휴지로 코 밑을 세게 닦지 않는다. 아빠보다 돈을 많이 벌어 사다 놓는 것을 다 사줄 거란다. 그럼 주희 너 큰 이모부 딸 할 거니? 아빠가 내게 물었다. 불쌍한 목소리로. 생각해보고요. 아빠가 울려고 했다. 음, 이 시에서는 아이가 큰 이모부를 좋아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큰 이모부가 일찍 자라고 혼내지도 않고 옷을 벗길 때 조심히 벗겨주고 코를 풀 때도 휴지로 코 밑을 세게 닦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빠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사달라는 것은 다 사줍니다. 아이는 그것들이 좋아. 아빠가 큰 이모부 딸 할 거냐고 물어보니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이 시는 아이의 솔직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는 아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큰 이모부가 좋아도 어떻게 아빠 앞에서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화가 난다. 실제로는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클 텐데 라고 생각했었다. 음, 어, 우정이가 아주 이상하네. 예은아, 네, 우정 이상하지? 왜요? 처음인데 저렇게 잘하다니 정말 이상하지 않아? 어? 자, 우정이가 이 시에 대한 전체에서 아주 잘 썼습니다. 아주 이상한 우정입니다. 그래서 시편도 잘했고, 그 다음에 시 감상가서도 잘했습니다. 다음 예음이. 비 오는 날, 비야 내 머리 위에 내리지 마. 나는 나무가 아니야. 내 팔에서는 잎이 나지 않아. 내 종아리에서는 가지가 벗어나오지 않아. 비야 내 몸에 내리지 마. 네가 내 몸에 닿으면 나는 그저 축축하기만 한걸. 두 발이 빗물을 흠씩 머금어도 실뿌리가 돋아나오지 않아. 얼굴이 방실방실 꽃으로 피어나지 않을걸. 비야 내게 내리지 마. 나뭇가지나 풀잎 아니면 냇물 위에 내리렴. 나를 자꾸 쫓아오면 애취. 재채기 벼락이나 맞을 거야. 아, 이 시에서 아이는 비를 맞기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비는 아이에게 내려앉아 아이의 몸을 흠뻑 덮게 합니다. 아이는 비에게 자신의 나무가 아니고 팔에서 비를 맞는다고 잎이 나지 않고 종아리에서 가지가 벗어나오지 않는다고 자신에게 내리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비가 아이의 몸에 내리지 않고 다른 곳에 내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이 말대로 그 아이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비가 다른 식물에 내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정아, 네. 예음이가 너 닮았어. 너 닮아서 이상해. 아? 예음이도 지금 처음 시 전체를 쓰는 건데 시 전체서를 잘 썼습니다. 아주 두 사람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인 마음 쓰고 시 표현 쓰고 시 감상가에서 썼어. 그래서 요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우정이나 예음이나 더 잘 쓰려면 시 표현은 원래 이 시보다 더 자세히 쓰는 거예요. 시에서 빠진 부분을 생략해진 부분을 보충해주고 다시 되살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보다 더 충분히 써야 되는 거지. 이 시의 내용을 감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어?
비가 내립니다. 아이는 비 맞기가 싫습니다. 비 맞으면 온몸이 축축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무들은 비를 맞아야 가지가 뻗고 꽃들이 피어나지만 아이는 비를 맞아봤자 감기에 들려 재채기나 할 뿐 비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투덜거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요 시의 내용을 이렇게 풀어 설명한다는 거지. 이 시는 비 맞기 싫어하는 아이의 투정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그게 뭐? 이 시에 담긴 시인의 마음. 그러고 나서 이제 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면 되는데 아까 예음이가 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썼다는 얘기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비 내리는 날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 비 내리는 날 왠지 빗소리를 듣는 것도 재미가 있고 차분해지면서 그때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비 오는 날이 무척이나 좋습니다. 게다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식물들을 먹여 살리고 또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때도 비가 내리면 공기도 맑고 깨끗해집니다. 이런 비를 싫어하는 아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비 맞기 싫으면 우산을 잘 쓰고 다니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우산을 쓸 생각은 안 하고 투덜거리는지 전 이 아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 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아니면 비 오는 것과 관련되어서 그걸 식물과 자신을 견주어서 이 시인이 생각한 것에 대해서 그런 발상, 그런 생각이 놀랍다. 그런 부분들을 칭찬해 주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그 우정이가 어떤 이모부라는 두 사람이 뭘 이렇게 돌아다녀? 예보에 계속 나가고 싶어해요. 뭐라고? 예범이랑 계속 나가고 싶어 해서 아까 문이 살짝 열렸거든요. 예봄이 제가 그 다정하더니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예봄이는 누구야? 얘는 강아지요. 난 또 그 사이에 동생이 생긴 줄 알았네. 어? 이름이 예봄이야? 누가 졌어? 네? 예봄이라고 이름 누가 졌어? 엄마요. 엄마가. 그렇군. 엄마가 예봄이보다 예봄이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아? 모르겠어요. 와, 모르겠다는 거 봐. 그러면 여기는 제목이 큰 이모부가 아니라 예봄이라고 제목을 지으면 되겠네. 예봄이는 착하다. 엄마가. 예봄이는 말썽을 피우지 않는다. 예봄이는 뭐 이렇게 하면 쓸 수 있겠네. 자, 큰 이모부라는 시에 대해서 우리 아까 우정이가 시 전체에서 역시 잘 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예음이 같은 경우는 이 아이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도 아빠인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아빠가 울려고 할 게 아니라 그럼 아빠가 앞으로 뭐해? 큰 이모부보다 더 뭐 하면 된다? 더 착해지면 된다. 아이를 더 사랑하고, 아이한테 더 잘해주고, 그러면 아이가 당연히 큰 이모부보다 뭐해? 아빠를 더 사랑할 텐데, 네. 아빠가, 돼가지고 큰 이모부보다 아이를 더 잘 보살피지 못하니까 이런 거 아니냐. 불쌍한 척 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해야 된다? 아, 아이를 더 잘 돌봐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이렇게 시 감상과 해설은 사람마다 뭐하다? 다르다. 다를 수 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시 감상과 해설을 잘 썼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시를 접했을 때 지금처럼 시 감상과 해설을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또 자꾸 어떤 시를 읽으면서 시인의 마음과 시 표현과 시 감상과 해설을 생각하면서 읽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몇 편, 시 몇 편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 놀이터, 18쪽 놀이터. 선생님 책으로는 18쪽이고 여러분 책으로는 16쪽이야? 몇 쪽이야? 네. 아, 놀이터라는 시에서 이 시는 어떤 마음을 표현한 시일까? 뭔가 놀기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 아이들의 마음이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아이들과 하루 종일 실컷 어울려 놀고도 밤에는 집에도 가지 않아요라고 되는데 밤에는 집에도 가지 않아요라는 이 시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마음은 떠나지 않는. 마음은 떠나지 않는다? 우정이 예음은 어떻게 해석했어? 음, 밤에는 집에도 가지 않아요라고. 저는 이 아이들 너무 놀기 좋아해가지고 음, 놀이터에서 더 놀고 싶은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는 걸 생각했어요. 음. 자, 근데 여기서 친구들이 누구야? 그 아이들이요. 아이들 아니야. 뭐잉? 이 시를 다시 한번 잘 읽어봐. 아, 아, 그, 놀이터에 있는 그 네. 기구들이요? 놀이기구들이야. 미끄럼틀, 시소, 그네, 뺑뺑이야. 밤에는 집에도 가지 않아요. 이게 뭔 말이야? 그, 자기 집이니까요, 거기가. 사실은 집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원래 놀이터의 놀이기구들은 뭐 한 거야? 그냥 있는 거잖아. 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 놀이기구를 마치 사람으로 생각해서, 네. 놀이터에 와서 놀러 왔는데, 우정이나 예은이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밤이 되면 뭐해? 집에 가는데, 네.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놀이기구들은 집에도 안 가고 계속 놀이터에 있다. 그래서 자기는 집에 가는데 놀이터에서 계속 있는 저 놀이기구들은 얼마나 노는 게 뭐였으면 좋았으면 재밌었으면 그럴까. 또 한편으로는 자기는 집에 가는데 거기 안 가고 또 이렇게 계속 놀 수 있는 그 놀이기구를 자기가 뭐 하는 거야? 부러워하는 거지. 아, 나도 안 가고 집에 안 가고 나도 계속 뭐 하고 싶다? 놀고 싶다. 이런 마음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라는 얘기. 그래서 이 시의 재미난 발상은 그냥 있는 거잖아, 놀이기구가. 근데 그냥 있는 놀이기구를 마치 놀이터에 뭐 한 것처럼 놀러 온, 놀러 온 아이들로 그 놀이기구를 생각했다는 거. 그 점이 놀라운 거야, 시인. 왜? 네. 선생님이나 우정이나 예음이가 특별히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듣고 보니까 그럴싸해, 그럴듯해. 이렇게 시인은 남들과 뭐한 다른 생각, 남들이 해보지 않은 생각,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 그 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24쪽이, 선생님 책으로는 24쪽, 여러분 책으로는 22쪽, 시기가게요? 시계가게, 그렇지. 시계가게인데, 이 시계가게의 시의 재미난 점은 뭐야?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쓴 시야? 어, 그 시계들이 말을 해요. 시계들이 말을 해, 진짜? 아니, 여기서 이 시계를 그 시계들 그 짤깍짤깍 거리는 소리가 다 다른데 그 목소리로 생각했어요. 아니거든요. 이, 그, 아, 그, 음, 이 시, 아까, 조금 아까 그 놀이터 그 시는 놀이터에 있는, 뭐야, 거를 말하는 거잖아.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가, 네, 아, 놀이터에 놀러 온 걸로 생각한 거잖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네. 그렇다면 이 시계가게의 이 시는, 뭐 어떤 아이디어를 쓴 시냐고. 음, 왜 여기 지금 보면 5시 5분이 맞아. 11시 정각이야. 7시라니까. 그럴까? 음, 그, 근데 여기서 이거 조금 질문이랑 그 대답이 안 맞긴 한데, 근데 음. 이 시의 전체적으로 제 생각이 그 여기서 그 시계들이
여기서 시계마다 제가 가리킨 시각이 맞는다 서로 의견에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왜? 음, 이, 그, 그 울리는 그 아, 소리가 다 달라서요. 왜 다른데? 소리가 달라? 자, 지금 여기 선생님이 마땅한 그림을 못 찾겠는데, 지금 이게 시계 그 전문점인데, 여기 보니까 이 뒤에 시계 보여? 네. 이 뒤에 시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고. 아, 근데 이 시계들이, 왜 시계 가게 가면 시계들이 막 수십 개가 있잖아. 네. 근데 그 시계들이 가리키는 시간이 다 똑같아, 달라. 장난. 다를 수도 있다고. 원래는 똑같아야 돼. 네. 근데 그 시계를 하나하나 다 모아기가 고치기. 맞추기가 귀찮잖아,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 시계를 그냥 뭐 해놓는 거야? 안 맞춰놓고 그냥 그대로 놔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계들이 다 뭐 한 거야? 제각각인 거야. 그러면 그 시계 가게에 가가지고 시계를 사게 되면 그때 맞춰줘요? 그렇지. 시계를 사게 되면 이제 자기가 스마트폰 이런 거 보고 이제 시계를 맞춰갖고 그때부터 이렇게 가는 거잖아. 네. 이해가? 네. 그래서 그 시계 가게의 그 풍경이야, 풍경. 그 시계 가게의 그 풍경에 보니까 시계들이 시간도 제각각이고 여러분이 말했던 대로 시계 소리도 어떤 거 그 시계마다 내는 소리도 조금씩 뭐하고 다르고 네. 그거를 요 시인은 뭐야? 아이들을 붙잡아 가지고 서로들 간에 자기가 뭐하다고 맞다고 뭐한다 우긴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한 거라고 이 시인이. 네. 이해가?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면 그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걸 알고 또 그래야 또 여러분들이 그 시에 대해서 전체 해설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28쪽일까? 책이 된 꽃이라는 시입니다. 네. 이 시의 아이디어는 뭘까? 음, 꽃이요? 책이 된 꽃, 이 시의 아이디어는 뭐야? 그러니까 꽃이 책이라는 거는 음, 음, 꽃을 뭘로? 책은 색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우리가 꽃에 뭐 한 거야? 실제로 말하면 꽃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실제로는. 음, 1년 얘기는 꽃에 뭐 한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1년은 무슨 얘기야? 시표현 바꿔보면 1년은. 음, 나비가 읽고 가는 책, 꽃내 스민 갈피갈피를 더듬이로 읽고 간다. 이게 뭔 말이야? 진짜 나비가 책을 읽고 가는 거야? 네. 뭐 하는 거야? 그, 그 꽃을 어, 꽃가루를 가지고 나비가 꽃에 앉은 거지. 그래갖고 나비가 더듬이로 뭐야? 꽃가루나 꿀을 이렇게 먹는 거지. 근데 그 행위를 뭐로 표현한 거야? 책. 나비가 책을 읽는다고 표현한 거야. 두 번째는 이연. 실제로는 뭐야? 예음이. 이연은. 음, 바람이 불어서 꽃이 음. 살랑살랑 움직이는 그렇지. 거예요? 바람 불어하고 꽃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바람 불어 꽃이 흔들리는 거를 여기는 바람이 읽고 간다. 힘을 묻혀 넘겨간다라고 표현한 거야. 우정이 3년은 음, 그 햇빛이 꽃에게 음, 내리치는 것을 그 그렇지. 책이 꽃에 햇살이 비치는 거지. 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지. 1년, 2년, 3년 다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얘기야. 사연은 실제야, 실제. 사연은 실제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담장에 새빨간 덩굴장미가 줄줄이 폈단 얘기야. 거기에 나비도 날아앉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햇살도 비추고
이거를 그 꽃을 마치 뭐인 것처럼 책인 것처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 네. 이렇게 요 시가 어떠한 내용인지 이해하는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시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시인이 어떤 아이디어, 어떤 발상으로 이런 시를 썼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들을 쭉 읽으면서 그런 좋은 시들을 읽으면서 그 시들을 잘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더 좋은 것은 우리 예음이가, 우정이가 직접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 것들을 또 이렇게 시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음이가 우정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방학하는 거 알아? 얘기했었지? 네. 다다음 주도 방학이고.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못 본다며 우리가. 얘기 들었어? 네. 어? 네. 다음 주, 다다음 주는 방학이고 그 다음부터는 못 본다고.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마지막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 예음이. 어? 예음아, 선생님 보고 싶어서 막, 잉 하고 울어야지. 안 그럴 거야? 우정아, 안 그럴 거야? 선생님은 이제 막 오늘부터 울 거야. 잉 하고 울 거야. 예음이 우정이 보고 싶어요 하고 울 거야. 자, 원래 오늘 선생님이 숙제 내주려고 했었는데, 숙제 검사를 못 하겠네. 뭐요? 어?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꼭 받기.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기. 어? 쌤이 숙제 검사는 못하지만 어쨌든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도 꼭 받고 새해 복도 많이 받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5학년, 6학년 때 또 기회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또 모르는 사람 저기 하지 말고 아는 사람으로 대접해 주기 바라고 우리 예음이는 방학 동안에 제주도 잘 갔다 와. 네. 제주도 간다고 그랬지? 네. 그래. 큰 이모부보다 아빠가 더 좋다고 해서 말씀드려. 자, 우리 우정이도 채연이 언니랑 잘 지내고 네. 그동안 우정이하고 예은이 덕분에 쌤도 여러분들 공부하는 동안 아주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은이하고 우정이도 한마디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할 거야? 우정이부터. 이서면 선생님이랑 공부해서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은이, 저도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